안녕하세요. 휴먼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가슴 성형수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도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입원을 권하지는 않지만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취가스가 빨리 빠지고 배출이 되려면 밖에서 조금씩 돌아다니는 게 많이 도움은 되지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힘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면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아주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퇴원을 해서 집에서 자고 오셔도 큰 무리 없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피주머니를 할 거예요? 아니면 피주머니를 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많이 걱정들 하시고 수술해서 피가 많이 났나 보다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피주머니를 쓰는 이유는 꼭 피가 많이 나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물로 많이 씻어낼 수도 있고 실제 환자가 피가 많이 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벽하게 지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주머니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주머니를 하는 경우는 물로 많이 씻어내는 경우 혹은 수술 후에 공간을 빨리 닫아줘서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고 붓기를 빨리 빼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차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0명 내지는 20명 중에 1명 정도 차게 되는데요. 수술 후에 피주머니가 있다고 해서 수술이 아주 어려웠거나 피가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슴 수술 후에 자주 오시면 자주 오실수록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 후에 붓기를 빼는 레이저나 붓기를 빼는 주사도 드리기 때문에 수술 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 후에 원장이 직접 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술 후의 관리에서는 원장님들의 경과 관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술 후 1일째나 2일째 한번 보게 되고 일주일째 와서 테이프를 다 떼고 혹시라도 상처가 봉합이 돼 있으면 봉합 잘 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2달, 3달, 4달 해서 6달까지 오게 됩니다. 보통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가슴이 완성된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가슴 수술의 보형물은 파열률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0%는 아니기 때문에 1년 내지는 2년마다 한 번씩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에 봉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안 녹는 실로 봉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녹는 실로 층층 봉합, 안쪽에서부터 여러 겹으로 봉합을 하고 바깥쪽에는 인체 접착제를 사용해서 봉합을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의 결과도 흉터의 결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인체 접착제를 사용해서 실밥을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 후의 붓기 관리는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은 붓기 빼는 주사도 맞고 붓기 빼는 레이저 치료도 하고 고주파 치료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환자의 결과, 환자의 경과 상태를 훨씬 더 좋게 또 빠르게 도와주는 것이 되겠지만 실제로 건강한 환자분들은 한 달, 2달 내로 거의 다 붓기가 빠지게 되고 2달 이후부터는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가벼운 움직임이나 조금 무거운 걸 들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많이들 회복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오셔서 또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보고 오셔서 앉아서 자야 된다, 옆으로 누우면 안 된다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편하게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완벽하게 누워서 자게 되면 일어날 때 가슴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날 때 많이 힘들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서는 상체를 살짝 높인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인 상태로 잠을 주무시면 옆으로 내려서 일어나거나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기 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합은 인체 접착제로 다 봉합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방수 테이프가 한 번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비를 맞거나 물에 젖어도 상처가 젖어서 안으로 염증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저희가 수술 후에 모양을 잘 갖추려고 한 일주일 정도는 테이핑을 해놓습니다. 실은 이게 조금 간지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모양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테이프는 붓기를 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5일에서 7일 정도 저희가 와서 보고 테이프를 떼서 말씀드릴 때까지는 조금 가볍게 샤워를 하시거나 아주 적실 정도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문에서는 레이저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수술 후의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좋아지는 결과를 조금 앞당겨서 환자들에게 빠른 결과를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1년 정도 있으면 좋아지는 흉터가 6개월, 7개월 만에 좋아진다면 레이저 치료는 꼭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레이저 치료를 받고 환자분들께서 집안에서 하실 때에는 흉터 테이프나 흉터 연고를 바르시는 게 좋은데 최근의 논문에서는 흉터 연고도 좋지만 흉터 테이프를 오랜 시간 붙여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환자분들의 흉터가 가족이, 친구가 봐서 잘 모르겠다 하면 되게 좋은 형태죠. 그 정도까지 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절개선을 추천드릴 때 다른 사람이 봐서 모를지라도 본인은 그 흉터를 알고 본인은 그 흉터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덜 신경 쓰이는 부위에 흉터를 남겨야 훨씬 더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정도를 경과를 보게 되는데요. 실은 보정 속옷의 장점은 환자가 많이 움직여도 가슴 모양이 많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수술한 대로 그 공간을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정 속옷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달에서 2달 이렇게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와이어가 있는 속옷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정 속옷처럼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많은 와이어가 있는 속옷들이 조금 모아주는 모양을 잡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조금 좁아지고 위로 조금 올라가고 이런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볼 때마다 어떤 브래지어가 좋아요, 어떤 브래지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일반적으로는 보정 속옷은 한 달에서 2달, 와이어가 있는 속옷은 5개월, 6개월부터 착용하게 됩니다. 수술 초기에 엎드리는 자세가 보형물을 누르고 체중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면 보형물은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운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본인의 몸무게를 누르는 정도의 자세는 보통 5개월, 6개월 공간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 환자분들에겐 제가 이제 피막이 얇게 완전히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엎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시기는 일반적으로 5개월,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바쁘시니까 또 학생들도 계시는데 학생들도 스케줄이 조금 빡빡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월요일날 학교 가고 집안일하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 한 3, 4일만 쉬어도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무거운 걸 들었을 때 가슴에 힘이 들을 정도로 무겁거나 아니면 뛰어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2주 정도 지나서 조금씩 하체 운동부터 시작하고 한 달 지나서는 무거운 걸 예전처럼 못 들더라도 한 달째부터는 조금씩 무거운 걸 들 수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품이나 기침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대흉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되는 운동의 역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형물이 근육보다 아래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이런 동작 자체가 대흉근을 눌러주고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미한 기침이나 하품하는 자세조차도 가슴 보형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침이나 하품을 해서 보형물이 불편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수술 후에 2주까지가 꼭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1주째 보고 2주째 보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서 2주 정도 되면 많이 아물고 편한 시기입니다. 조금 편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종종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를 못 들겠는데도 억지로 들거나 해서 안쪽에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할 때 우리가 지혈을 하게 되는데 2주 정도 됐을 때 그 지혈의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움직이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환자분들이 이상 증상으로 한쪽 가슴만 부풀고 한쪽 가슴만 아프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꼭 저희 병원에 응급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세척이 필요한지 아니면 경과를 보면서 주사 치료로도 괜찮은지는 꼭 경과 관찰을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후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먼 성형외과 김국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